안녕하세요.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2월 첫째 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의 문제가 나라 전체와 정권을 좌우하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중용 20장에 나온 애공과 공자의 대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왕과 무왕이 만든 좋은 법과 제도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을 현실에서 운용하고 실행할 기인,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기인에 대한 공자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 인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았고 또 광범한 지식인층이 존재했던 중국에서 시험을 통해 관료를 뽑는 과거제도가 처음 생겨나고 정착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현대의 고위 관료는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중에서 뽑지 않고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데 누가 법무부 장관에 있고 누가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요즘 들어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문제는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몰랐을 문제인데 마치 다른 중요한 현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언론이 이 문제를 연일 크게 다뤄서 피곤한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자가 기인을 강조했다고 해서 사람만 중요하고 정해진 법과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 문왕과 무왕이 만든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헌법이 정한 훌륭한 법과 제도와 절차가 있습니다. 언론이 부추기는 여론이 아닌 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히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16장의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 서경에서 인용된 부분인데 좀 길지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서왈 약유일개신 단단해 무타기. 진서에 이런 말이 있다. 여기 한 신하가 있다고 치자. 그는 우직하게 성실하기만 하고 유별난 재주는 없다. 진서는 서경 주서의 진서편을 말하는데 일부에서 진문공을 도와서 보위에 오르게 도왔던 진목공, 진나라 목공의 맹세를 담은 글입니다. 진목공이 현명한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무리하게 군사작전을 폈다가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자 제사를 지내 그들의 혼을 위로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 맹세하면서 한 말입니다. 만약 일개 신하가 있는데 단단하고 무타기, 단단은 우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말하고 무타기, 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기심 휴휴언, 기여유용언. 그러나 그 마음이 곱고 꼬이질 않아서 포용성이 있다. 그 마음이 휴휴하다는 건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기여유용은 포용성이 있는 것 같다. 기여의 기는 딱히 뜻이 없이 발어사로 쓰였는데 도올 선생님은 포용성이 있는 것 같다가 아닌 포용성이 있다로 번역하셨습니다. 인지유기, 약기, 유지. 남이 재주가 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재주가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대개 한문에서 이는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을 의미합니다. 인과 기, 다른 사람과 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유기, 다른 사람에게 재주가 있는 것을 마치 나에게 재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재주를 아낄 줄 아는 것이죠. 인지언성, 기심, 호지. 타인의 성품이 출중한 것을 보면 마음속 깊이 그런 인물을 존경할 줄 안다. 언은 선비언자고 성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뛰어난 점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좋아한다. 불시, 약자, 기구출, 식능, 용지.
단지 입으로만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여 포용할 줄 안다. 여기서 시는 뿐시로 부정사와 함께 무엇일 뿐 아니라 이렇게 쓰입니다. 약자 기구 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식능 용지, 식은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능히 포용력이 있으니 이능보 아자손 여민 상력 유리제, 이런 인물을 기용하면 나의 자손들을 잘 보호해 주리니 민중들에게 또한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여민의 여는 검다는 뜻인데 머리에 관을 쓰지 않은 검은 머리카락의 사람들, 즉 백성, 민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 나의 자손들이 보호받을 뿐 아니라 상력, 오히려 백성들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인지유기, 모질지, 오지. 반대로 남이 재주를 가진 것을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며, 여기서부터는 남의 재주를 기뻐하고 남의 출중함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반대인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모질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는 미워하는 건데 남의 재능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지언성, 이위지바 불통. 타인의 성품이 출중한 것을 보면 억눌러서 군주와 통하지 못하게 하는 신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지혜로움을 위가 억누른다는 뜻이고 바는 무엇을 하게 한다는 뜻인데, 뒤에 불통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선비를 억눌러서 군주와 불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식불능용, 이불능보 아자손. 진실로 포용력이 없는 자이니 이런 자들은 나의 자손을 보전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능용, 포용성이 없는 사람이니 불능보 아자손, 나의 자손을 보호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여민, 역왈, 태제, 민중에게 그 해악만 돌아가리라. 백성들 역시 위험하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진서에 나오는 진목공의 맹세의 말입니다. 이 진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직해서 다른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넓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이 재능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남의 성품이 출중한 것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런 사람을 등용하면 나의 자손이 보호를 받고 백성들도 그 이익을 누리지만, 정반대인 사람, 포용성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면, 즉 남의 재능을 시기 질투하고 남의 훌륭함을 억누르고 윗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 나의 자손이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해를 입게 됩니다. 진목공은 사마천이 춘추오패의 한 사람으로 평가한 인물인데, 어느 날 정나라 출신의 신하에게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정나라에 돌아가서 성문을 열어드릴 테니 정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이었는데, 백리해와 건숙 같은 원로 대신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군사를 일으키기에 정나라는 너무 멀고 이겨도 얻는 것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욕심의 눈이 먼 진목공은 끝내 군대를 일으켰고 먼 길을 돌아서 정나라로 향하게 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정나라가 이미 전쟁 준비를 끝마쳤다는 소문이 돌아서, 안 그래도 먼 길을 오느라 지친 진나라 군대는 사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활나라라는 작은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런데 이 활나라는 또 다른 진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가 진문공이 막 죽고 상을 치르고 있었는데, 진문공의 아들 진양공이 군대를 일으켜서
활나라를 구하고 진목공의 군대는 크게 패했습니다. 그제서야 진목공이 현명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진양공에게 보복을 한 다음 전쟁에서 죽은 진나라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손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기용하겠다는 이 맹세의 말을 한 겁니다. 춘추 5패의 한 사람이었던 진목공에게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던 건데, 그래도 진목공은 이것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가까이 뒀기 때문이죠. 아무 직위와 권한이 없는 인물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사익을 추구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연설문, 인사 문제에까지 광범하게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최순실을 통해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돼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야 이런 일 때문에 왕이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헌법이 정한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기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 중인 대통령이 탄핵돼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했던 지난 촛불혁명은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크게 자라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이 16장의 주제를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시대니까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데,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고 대통령으로 뽑으려면 우리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데요. 나라의 운명이 현명한 인물을 기용하는 데 달려있다는 진목공의 체험에서 나온 절절한 진서의 내용을 다시 보면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서왈 약유일개신 단단해 무타기. 진서에 이런 말이 있다. 여기 한 신하가 있다고 치자. 그는 우직하게 성실하기만 하고 유별난 재주는 없다. 기심 휴휴언 기여 유용언. 그러나 그 마음이 곱고 꼬이질 않아서 포용성이 있다. 인지유기 약기 유지. 남이 재주가 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재주가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인지언성 기심 호지. 타인의 성품이 출중한 것을 보면 마음속 깊이 그런 인물을 존경할 줄 안다. 불시약자 기구출 식능 용지. 단지 입으로만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여 포용할 줄 안다. 이능보 아자손 여민상력 유리제. 이런 인물을 기용하면 나의 자손들을 잘 보호해 주리니 민중들에게 또한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인지유기 모질지 오지. 반대로 남이 재주를 가진 것을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며, 인지언성 이위지바 불통. 타인의 성품이 출중한 것을 보면 억눌러서 군주와 통하지 못하게 하는 신하가 있다면, 식불능용 이불능보 아자손. 진실로 포용력이 없는 자이니 이런 자들은 나의 자손을 보전치 못하고, 여민 역왈 태제. 민중에게 그 해악만 돌아가리라.